물렁세나르 도시계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요.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물렁세나르, 발음도 참 어려운데요. 프랑스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렁이라는 도시하고 세나르라는 도시 두 개인데, 이 지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도시인지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리가 이 위쪽에 있고요. 세나르가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물렁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고요. 쭉 이동하면은 이쪽에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의 위치를 호라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계획하는 계획 대지는 대략 요쯤 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 도시가 완전 고밀화된 도시는 아니고 약간 주변에 숲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여기가 숲이고 또 이 아래쪽에도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들이 있고 자연 경관이 좋다라는 얘기를 써놓고 있고요. 이거를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렁이 사실 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물렁이 나와 있고, 세나르는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죠. 세느강이 쭉 저 파리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물렁을 통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라스가 도시계획으로 담당하게 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요쯤 되는 영역인데요. 더 한번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저희가 세느강이 흘러간다 라는 거를 하나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위쪽에 내셔널 포레스트 오브 세나르라고 써 있죠. 세나르 숲이 있구나. 이게 국립 숲이구나. 그러니까 꽤 중요한 숲이구나 하는 거를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지금 도로들이 지도상에서 자세히 보입니다. 그래서 A5, 그러니까 아생크라고 하죠. 아생크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쭉 이쪽이 이렇게 아생크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고, 이 주변은 사실 약간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시끄럽겠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들은 국도, 그러니까 N이면은 내셔널, 그러니까 나시오날이죠, 불어로. 그래서 국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도들의 라인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로도 눈에 띄네요. D라고 써 있는 거는 데파르트망탈이라고 해서 지방도로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의 KTX에 해당하는 떼제베가 지나가는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보면 흐리게 회색으로 돼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떼제베는 워낙 고속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직선으로 그대로 움직여야 그 속도의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이 자동차는 뭐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돼 있어도 괜찮은데, 떼제베는 굉장히 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떼제베 라인이 있고, 저 떼제베 라인 주변은 사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숲이 또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호수들 같은 게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있고, 이쪽에 또 리우성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무아시라는 곳이 또 있고, 이렇게 도시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를 도시계획하라는 거는 이 나머지 영역을 다 도시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이 현상설계를 내놓은 거겠죠. 이게 현상설계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코라스가 계획해야 되는 사이트 부분, 지금 저희가 보는 부분이 코라스가 계획해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가깝게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확대해 보면은 여기 경치도 좋고 숲도 있고 하니까 골프 클럽 그리고 골프장들이 이렇게 세 군데나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역시 호수 같은 조그만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 숲은 이 숲이 이렇게 경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숲이 있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죠. 경계가 굉장히 특이한 숲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숲의 부분이 골프장 같은 쪽에도 조금씩 이렇게 녹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꽤 이렇게 큰 숲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놀이공원도 하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떼제베 라인이고, 여기 떼제베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들이 이렇게 있고, 항공사진에서 보니까 인터체인지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코라스가 생각하기에 보니까 다른 웬만한 지역보다 경치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을 하기가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리드에 길을 만들고 뭔가 건물을 막 짓는 거를 상상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하는 건데, 코라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에 해놓은 거에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서렌더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항복을 한다 라고 써놨고, 이 텍스트를 보면은 deliberate surrender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항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또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Too beautiful to imagine a new city there with innocence and impunity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면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처벌받지 않은 어떤 순수한 상태의 이 땅에 새로운 도시를 상상하기에는 이곳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라스가 생각하기에 지어지는 영역들은 현재는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의 영역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어지는 부분은 사실 계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혼란 상태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도 없고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코라스가 근대 도시계획 그리고 맥락주의적 도시계획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을 해놔도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지는 부분을 계획한다는 게 사실 너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코라스는 오히려 반대로 지어지지 않는 영역, 그리고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가능한 확실성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라스는 지어지는 곳보다 오히려 지어지지 않는 곳에 집중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쪽, 그러니까 뒤집힌 역전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흥미롭고요. 코라스는 nothingness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nothingness라는 개념은 코라스가 자신의 프로젝트 중에 6개를 묶어서 책을 낼 때에 물렁세나르 도시계획의 제목으로 실어놓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어로 책이 나왔었는데요. 거기 실린 제목이 이마지네 르 네앙이라고 해서 이 네앙이 바로 프랑스어로 nothingnes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에 보면 imagine nothingness라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nothingness, 내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고, 이게 동양에 있는 무라는 개념이죠. 없을 무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이 동양적인 개념을 코라스가 도시계획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텍스트를 저희가 따라가 보면요. 코러스가 약한 포지션의 도시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Positions of Weakness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강한 포지션의 도시계획은 뭔가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저렇게 돼야 된다는 질서와 전지전능을 주장하는 시암과 근대건축의 도시론이라면은 코러스는 그 반대편에 서서 약한 포지션의 도시계획을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크니스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쿠마 켄고의 건축이 많이 얘기되면서 약한 건축 얘기를 하잖아요. 강한 콘크리트의 건축이 아니라 나무나 어떤 자연적인 재료들, 그리고 투명 불투명으로 나눈 이분법이 아니라 잘게 쪼개진 재료들이 겹쳐서 만드는 어떤 자연에 가까운 느낌, 프랙탈에 가까운 느낌을 주장을 하면서 이 위크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쿠마 켄고나 소우지모토가 합니다. 근데 위크 어버니즘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는데 코러스가 위크 어버니즘 또는 라이트 어버니즘 같은 얘기를 여기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이 흥미롭고요. 그리고 코러스는 물렁세나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what should not happen에 대한 담론을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일어나야 되는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름다운 경치나 자연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얘기하는 친환경적인 담론, 그런 거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를 코러스가 이때부터 벌써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We asked not where to build, but where not to build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건물을 지어야 될지를 우리들은 묻지 않고 어디다가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될지를 물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건축가들은 보통 건물을 어디다 지을까 하는데 코러스와 OMA의 생각은 건물을 어디에 짓지 말지를 계획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뭔가 동양적인 사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없는 영역, 그러니까 nothingness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 서구 근대 패러다임하고는 반대되는 동양 패러다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ow to abstain from architecture, 그러니까 건축으로부터 어떻게 자제할 것이냐, 건축을 안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을 오히려 고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계획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바로 코러스가 제안한 랜드의 개념입니다.